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한국 정치권의 다양한 움직임과 현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전략기획위원장이 배현진 의원 등과 함께 특정 인물을 방구석에 가두어 놓는 듯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장동혁을 멀리하면서 방구석에서 우리 아들, 딸 김주혜 수장님을 모시고 살지라며 색깔론을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내팽개치고 정동영을 쉴드 치느라 바쁘다는 비판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DNA에는 반미친북 친중이 깊이 박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전략기획위원장의 움직임이 잘 먹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수록 중도층이 더 떠날 것이고 수도권에서도 배현진 의원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거예요. 장동혁 위원장은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인물이 얼마나 부족한지 민주당에서 건너온 양자가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에 가서 이성배 전 아나운서까지 데려왔는데 둘이 치고받다가 결국 다시 양자가 됐습니다. 이성배 전 아나운서는 민주당이 가장 무서워할 후보로 평가받았지만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길을 가게 될 것 같네요. 이성배 전 아나운서는 삼성전자 공채 47기 23차 출신으로 생산직 근무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공채 기수가 아닌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는 양자에게 레전드 발언을 남기고 바로 아웃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까지 이틀간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 후보가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와 함진규 전 위원을 꺾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결국 개혁신당의 조응천 후보에게 기대를 걸며 토론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영호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 단일화 여부가 주목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추미애 후보는 오늘 나라를 구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라는 글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마음이라고 강조하며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되새겼다고 합니다. 22대 국회 702호 문 앞에 붙였던 그 마음으로 이제 경기도 곳곳을 뛰겠다는 각오입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절박함으로 버텼던 것처럼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절박함으로 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양자나 조응천 후보가 오든 결국 박살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번에는 아산시을 전략공천을 받은 전원수 대변인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강원식 비서실장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아산 선거구에서 전원수 대변인이 전략공천을 받았는데 그는 처음으로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지난 4월 29일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으로부터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엄중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의 결정을 무겁게 받듭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단순히 개인 전원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경험과 전문성을 아산의 실질적인 변화로 즉시 연결하라는 당의 절박한 명령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강원식 비서실장의 땀방울이 서린 이곳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아산의 도약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그를 정치로 이끌어주고 품어준 따뜻한 마음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믿음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각오입니다. 준비된 실력으로 아산의 오늘을 대한민국의 내일로 연결하겠다는 포부가 인상적입니다. 선거운동하면 울산에서의 전원수 열정이 워낙 유명했는데 이번에도 대단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흔들림 없는 선거운동은 많은 당원들 마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예비후보 지원 소식도 있습니다. 민주영민은 오늘 김상욱 후보를 만나기 위해 7시간 40분을 달려갔습니다. 이른 아침 출발했음에도 오후가 되어 도착했지만 태화강 국가정원을 함께 걸으며 피로가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공휴를 맞아 가족 친구와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많았고 탁 트인 공원을 거닐며 다양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두 반갑게 맞아주셔서 마음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63 지방선거 승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소신과 강단을 갖춘 준비된 인재 김상욱 후보의 울산 승리를 힘껏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장도 가져오고 국민의힘이 공천한 울산 난관도 함께 승리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어 정원호 후보 선대위도 용광로 선대위로 서울 전역의 의원들이 합세하며 광폭 공약과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평등 특별시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 선대위가 여성부를 출범했고 발대식은 여성인 서울, 정원호 압승 슬로건으로 진행됐습니다. 난민전현, 고민정 의원 등 현역 여성 정치인을 비롯해 김영배 상임선대위원장, 이해식 총괄선대본부장, 최현일 종합상본부장 등 캠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사진도 공유됐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여성의 힘으로 서울을 바꾼다. 여성이 행복한 서울,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목소리를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남성 본부도 함께 만들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준석 쪽에서 물고 늘어질 수도 있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병도 법사위원장 후보는 법사위는 양보 없다며 여러 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6일 치러지는데 백혜련, 서영교, 박정현 등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병도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의원들의 찬반 투표로 연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사실상 추대 분위기입니다. 한병도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 법사위는 국민을 위해 줄 수 있냐는 질문에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국정운영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사위를 활용해 다 막아버린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절대 법사위는 민주당이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은 최대한 협상하되 민주당이 독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최대한 협상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하며 국힘의 상임위 7개나 주는 등 협치 언급은 절대 안 됩니다. 법사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도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국회의장 선거와 원내대표 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죽게 생긴 국민의힘이 색깔론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부승찬 위원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투항하고 이를 실천한 세력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헌법의 통일 조항을 부인하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투항했다며 파면을 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흡수 통일과 무력 통일은 불가능하고 합의 통일의 길마저 막힌 현실을 언급하며 통일은 우리의 목표이고 꿈이지만 당장 필요한 건 평화의 제도화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통일 지향을 분명히 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발언 일부만 떼어내 통일 포기로 둔갑시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구베 19 군사합의를 파괴해 남북 사이 마지막 안전핀과 대화 가능성을 없앴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군사적 적대를 극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 접경 지역을 1초 즉발 충돌지대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비무장지대 장벽을 쌓으며 국경선을 긋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실천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스스로 적대 상황을 만들어 놓고 통일 문제를 걱정하는 국민의힘의 저열한 유세에 국민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권의 복잡한 움직임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